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삐끗하지 않으려면 그런 순간에 몸이 반사적으로 알아서 딱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게 원인입니다. 어르신들이 낙상 예방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꼭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유튜브 채널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100세 시대 두발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다리 재활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할 때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스발롬입니다. 스발롬.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스발롬의 스는 스트렝스, 바로 힘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발, 바로 밸런스입니다. 균형 감각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롬은 영어로 ROM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의학적으로 range of motion,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얘기합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절이 뻣뻣해지면 잘 움직이지 못하고 뻣뻣해진 관절은 또 여러 가지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관절이든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3가지 스발롬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스발롬 중에서 이번에는 밸런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재활 운동의 꽃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힘을 길렀고 그 다음에 관절이 굳은 거를 열심히 스트레칭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트레이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삐끗하지 않으려면 그런 순간에 몸이 반사적으로 알아서 딱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감각신경,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내 발의 위치, 내 몸의 위치가 어떤 자세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유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고유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각이나 균형감각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통합해서 우리 몸의 근육에, 필요한 근육에 힘을 가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반사신경인데요. 이 반사신경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조금씩 약해집니다. 둔화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균형 감각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빨리 배우고 스케이트 같은 것도 빨리 배우는데 어른이 돼서 그런 것들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균형 잡기가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균형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어르신들 낙상사고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넘어지는 것도 사실은 근육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근육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게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균형 감각 훈련을 꾸준히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밸런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는 두 발을 딱 모으고 차렷하고 서서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10초 동안 버텨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굉장히 쉬워 보이시죠? 하지만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무 쉽다면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좌우로 고개를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게 되면 시각 정보를 우리가 차단하고 전정기관에 있는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을 우리가 차단을 한 상태로 오로지 고유 수용성 감각, 다리에서 오는 감각으로만 우리가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 수용성 감각과 반사신경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밸런스 훈련은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가면서 난도를 조절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두 발 일자석인데요.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한 발을 앞으로 해서 두 발을 나란히 해보세요.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상관없이 한 발을 앞으로 하고, 어려우시면 이렇게 팔을 벌려서 균형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10초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발로 서는 겁니다. 한 발로 서서 반대쪽 다리는 이렇게 들어주세요. 허벅지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주시고 한 발로 반듯하게 서서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으로 한 발로 다리 벌리기인데요. 한 발로 서서 반대쪽 다리를 45도 정도 벌려주시고 몸은 가급적이면 반듯하게 유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에 굉장히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운동은 어르신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의자나 식탁을 잡고서 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서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비행기 자세입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봤을 때나 옆에서 봤을 때나 T자 모양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 발로 딛고 팔 벌리고 허리를 숙이면서 뒷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한 90도 정도로 이렇게 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조금씩 난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땅 짚고 하늘 찌르기인데요. 한 발로 서서 천천히 내려가서 땅을 짚고요. 다시 올라오면서 하늘로 쭉 높이 찔러주세요. 자, 땅 짚고 하늘 찌르기. 땅 짚고 하늘 찌르기. 이게 5번 정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5번을 넘어지지 않고 하실 수 있다면 밸런스 감각이 아주 좋으신 겁니다. 다음은요, 한 발로 서서 깡충 버티기입니다. 이 운동은 스포츠 활동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재활 운동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고무밴드를 내려놓았는데요. 이 선을 한 발로 서서 폴짝 뛰어 넘었다가 같은 발로 착지하고 5초 동안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깡충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뒤로 깡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좌우로 가볼게요.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깡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다리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재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째,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이 필수라는 겁니다. 재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낫겠거니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관절이 뻣뻣하고 약해지고 기능도 떨어지는 발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완전한 회복, 다치기 이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발목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또 쉽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재활 운동을 꼭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을 때 인대가 파열이 잘 되는데 근육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 1년에 1%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과 푸커 근육을 모두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이 운동은 끊어진 인대, 약해진 인대에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발목을 접질리는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발목을 삐끗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근육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튼튼하냐 약하냐를 결정하는 근육은 주로 종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로 내려가는 종아리의 근육들, 이 근육들을 외제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제근의 힘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발 안에 있는 풋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내제근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근육은 서로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종아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외제근은 발목을 위로 아래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발을 튼튼하게 잡아주고요. 풋코어 근육,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은 우리가 발바닥의 힘으로 바닥을 쥘 수 있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발의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발바닥의 힘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풋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삐끗삐끗 하시는 분들은 이 종아리 근육과 풋코어 근육을 모두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근육은 우리가 특별히 챙겨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약 1년에 1%씩 줄어들게 됩니다. 종아리의 근육은 일상생활 속에 걷기 때문에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데요. 종아리 앞쪽에 있는 근육들, 바깥쪽에 있는 근육, 안쪽에 있는 근육은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발목을 위로 젖혀주는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고요. 발목을 자주 삐끗삐끗하는 분들은 발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을 때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것은 발목의 인대입니다. 발목 주변에는 안정되게 잡아주는 인대들이 있는데요. 발목을 삐끗하게 되면 이 인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파열이 됩니다. 근데 인대가 파열됐을 때 잘 나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재활 치료를 잘 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낫는데 발목 삐끗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대가 제대로 붙지 않거나 좀 늘어난 채로 붙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발목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흔들흔들한 발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질리게 됩니다. 발목의 움직임은 위로, 아래로, 그리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각을 하는 근육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골고루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용 고무밴드 하나를 가지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무밴드를 이렇게 발 앞꿈치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무릎을 편 상태로 뒤로 쭉 당겨서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한번 느껴주세요. 그러면 종아리 스트레칭 운동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구부리는 겁니다. 천천히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고 천천히 눌렀다가 천천히 돌아오고 운동을 할 때는 빨리빨리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요 느끼면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을 편 상태로 한 15번 정도 천천히 해주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또 천천히 똑같이 구부렸다가 돌아오고 구부렸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종아리 아래쪽에 깊숙한 부위에 근육이 집중적으로 자극이
근육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근육이 운동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을 편 상태로도 하시고 또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발목을 위로 젖히는 신전 운동인데요. 발을 이렇게 앞꿈치를 감싼 다음에 반대쪽 발로 이렇게 밟아주세요. 발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무릎 약간 아래쪽을 깍지 껴서 이렇게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당기면 이 고무밴드의 힘에 의해서 발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올려주시고 또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고 다시 끝까지 쭉 올려주시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고 앞쪽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걷다 보면은 발에 힘 빠져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으로는 외번 운동이에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운동, 비골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골근이 튼튼해지면 비골근의 주행이 발목의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지나가면서 끊어진 인대, 약해진 인대에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고무밴드를 운동하려는 발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발로 이렇게 당겨서 밟아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이렇게 밟아줍니다. 그러면 이 고무밴드의 힘에 의해서 힘을 빼면 발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고무밴드의 힘에 저항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무릎을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무릎은 고정하고 발 뒤꿈치는 딱 고정한 상태에서 발의 앞꿈치만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버티면서 돌아오는 게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동작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종아리에 뻐근하게 근육에 튼튼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4번 운동인데요. 발목을 안쪽으로 4번 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시면 종아리 안쪽 뒤쪽에 있는 후경골근을 비롯한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발의 아치가 낮아지는 분들, 평발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고무밴드로 이렇게 한쪽을 밟고서 고리 부분을 쭉 당겨서 운동하려는 발 앞꿈치에다가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 고무밴드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 고무밴드의 힘에 역행하면서 위쪽으로 쭉 당겨주는 겁니다. 하나, 천천히 내려가세요. 둘, 셋. 이게 툭툭툭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부드럽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려면 밴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당기면서 하시면 강도를 더 세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막 다쳤다면 행동을 멈추고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자지러지게 아픈 정도, 또 딛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로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발을 이렇게 90도로 유지를 해보세요. 인대가 파열된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90도로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파열된 인대 끝이 서로 모여있게 됩니다. 그렇게만 잘 유지가 되면 저절로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프니까 편안하게 두면 발이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붙더라도 인대가 좀 느슨해지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90도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계속 이렇게 90도로 힘주고 있기는 힘드니까 9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압박붕대로 감아주시면 좋고요. 또 다친 상태에서 발을 아래쪽에 장시간 내려놓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다리를 올려놓는 것이 붓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계신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얼음찜질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얼음찜질은 다치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통증 완화 목적으로만 하시는 게 좋고요. 다치고 나서 한 6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도 계속 하시는 거는 별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온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혈액순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하면 혈액순환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혈관이 수축하니까 또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좀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전기 치료나 핫팩, 온찜질,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이 열을 깊숙이 투과해서 올려주기 위한 그런 치료들이거든요. 냉찜질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각신경 신호 전달을 약간 마비시켜서요, 감각이 좀 둔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찜질하고 관련돼서는요, 다쳤을 때 붓기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냉찜질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다친 손상, 미세한 손상된 곳에 염증 세포들이, 혈액이 많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걸 고치고 또 노폐물을 빨리 빼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냉찜질을 오래 하면 그런 혈액순환이 저해되기 때문에 회복을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찜질은 다치자마자 초기에 급성기 때 아픈 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요. 한 2, 3일 정도 지났다, 그 뒤부터는 차라리 온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발목 다치신 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양반다리입니다. 양반다리를 하면 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쪽의 인대는 늘어나게 돼요. 마치 발을 삐끗했을 때와 비슷한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다리 자세를 피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안쪽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세도 피하셔야 됩니다.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찌릿하고 찢어질 듯이 아프거나,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발 뒤꿈치가 아픈 경우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아주 좋은 관리 비법을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 하면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발이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족저근막염 같은 병은 우리가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관리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치유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잘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 영상에서 제가 아주 좋은 관리 비법을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병원 가시기 전에 이 운동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살아서이고요. 두 번째는 발에 있는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살아서라는 것은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뻣뻣해지거든요. 근데 뭐든지 강하고 단단하면 쉽게 부러지고 찢어지기 마련이고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야 오래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도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서 손상되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바쁘니까 스트레칭을 잘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뻣뻣해진 힘줄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발의 근육이 약해지는 건데요. 발 안에도 풋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바닥에 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발에 있는 풋코어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발의 근육이 약해지면 그 근육이 원래 담당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밑에 있는 족저근막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풋코어 근육의 약화도 족저근막염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발 뒤꿈치의 통증인데요. 특히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찌릿하고 찢어질 듯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몇 걸음 할 때 발 뒤꿈치가 아픈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면은 이게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많이 걷고 나서는 또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의 증상입니다.
네,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발이 우리 몸의 가장 밑에서 우리의 신체를 다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족저근막은 이렇게 늘어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이 만약에 이렇게 종이처럼 뻣뻣하면 걸을 때 이게 당겨지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이렇게 찢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이 족저근막이 좀 이렇게 고무 밴드처럼 이렇게 탄성이 생기고 조금 유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무 밴드가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족저근막도 그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게 되고 염증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스트레칭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은 자세로요, 편안하게 이렇게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한쪽 손으로, 같은 쪽 손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말아서 쥡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발가락 관절이 꺾이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발가락 관절이 이렇게 꺾이도록 말아쥐고 이쪽으로 위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는요, 뒤꿈치를 이렇게 밀어내세요. 그러면 이 뒤꿈치는 밀어내고 앞꿈치는 당기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밀고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종아리 뒤가 시원하게 늘어나고요, 발바닥도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쭉 밀어난 상태로 한 15초 정도 가만히 계시면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뒤꿈치 손을 떼고 이 손으로 발바닥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여기 단단하고 두꺼운 질긴 힘줄 같은 것들이, 뻣뻣한 힘줄 같은 게 만져지실 텐데요.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을 이 뒤꿈치에서부터 앞꿈치까지 쭉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의 옆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쭉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약간 아플 때까지 압을 가하면서 눌러주셔야 제대로 스트레칭이 됩니다. 하시다 보면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족저근막이 건강하면 스트레칭을 했을 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했더니 아픈데 하신다면은 그거는 족저근막이 뻣뻣해서 늘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그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하실 때 발 뒤꿈치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롭고 예리하고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족저근막이 찢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걷는 것도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찢어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족저근막이 부드럽고 유연해지도록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은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트레칭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기상해서 일어나자마자 일어서서 딛기 전에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단 몇 번만이라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문질러 주시고 나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TV 보실 때나 어디 앉아서 기다리실 때, 짬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걷거나 운동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거든요. 스트레칭은 좀 하셨어요? 그러면 네, 하긴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디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대로 된 스트레칭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사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발가락 관절을 꺾어 주셔야 돼요. 이 발가락 관절을 꺾어 주셔야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팽팽해집니다. 팽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이게 늘어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는 이거는 그냥 문질러도 제대로 스트레칭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꼭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하셔야 되는 운동 두 가지. 첫 번째가 스트레칭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근육 강화 운동인데요. 자, 근육 강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좋은 것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앉은 자세로 무릎을 쫙 뻗으세요. 그리고 발목을 뒤로 쫙 젖혀보세요. 그러면 종아리와 발바닥이 쫙 뒤로 스트레칭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주먹 쥐듯이 이렇게 움켜쥐는 겁니다. 꽉 쥐어보세요.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도록 꽉 쥐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가 되고요. 한 다음에 다시 쫙 펴주시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쫙 벌어지도록, 부채살 펴듯이 개구리 발가락처럼 사이사이가 다 벌어지도록 벌리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꽉 쥐시고 주먹 쥐듯이 웅크리기, 발바닥 웅크리기. 이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버티고요. 다시 쫙 펴기, 펼치기. 이렇게 해서 또 5초 동안 버티세요. 웅크렸다가 꽉 힘을 주면서 버티기, 5초 동안 버티기, 다시 쫙 편 상태로 5초 동안 버티기. 이렇게 해주시면 종아리 스트레칭과 발바닥 강화 운동이 동시에 되게 됩니다. 자, 방금 가르쳐드린 이 웅크리기와 발가락 펴기는 풋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이 종아리 근육을 같이 쓰기 때문에 도움은 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풋코어 근육만 집중적으로 자극되는 운동을 가르쳐드릴게요. 바로 발 단축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발 단축 운동은요, 동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하시면요, 잘 느낌을 모르겠다, 잘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느낌이 오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신발을 신고서든 벗고서든 언제 어디서나 시간만 되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꼭 익히셔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족저근막하고 종아리는 이웃 사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아리가 부드럽고 유연하면 그만큼 발이 편해지는 거고요. 종아리가 뻣뻣해서 꽉 잡고 있으면 걸을 때 그만큼 발이 당겨지는 힘이,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이 편하려면 종아리를 먼저 유연하게 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 하면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풋코어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발의 근육이 튼튼하고 빵빵하면 족저근막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풋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책은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가 알려주는 발건강관리 바이블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100세를 넘나들며 살게 되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10년, 20년을 누워서 지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두 발로 걷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두 발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발은 100년을 쓸 수 있게 설계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신발이나 타이어도 오래 쓰다 보면은 다 닳아서 못 쓰게 되듯이 우리의 발도 한 5, 60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방치해서 많이 망가지게 되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리미리 발 건강을 챙겨서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법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